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장난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저는 25살에 첫 결혼을 했어요. 동갑인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었죠. 군대를 전역하고 2년 남짓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원룸 월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때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진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벌이가 시원찮아서 늘 아껴야 했고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반면 아내는 워낙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매주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가고 비싼 화장품을 사드리고 새 옷을 입고 싶어 했죠. 아내는 결혼 전부터 집안이 그럭저럭 살만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사줬던 환경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반대였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걸 봐왔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결혼했으니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내 예쁘게 꾸며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더 심해졌죠. 누구는 명품 가방을 샀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집에 와서 저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보고 초라하게 산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 듣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만나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제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 6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자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카드값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매달 최저 생계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카드값만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네일 아트, 화장품, 옷.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더 힘든 건 아내가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인색하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어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무능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친구들 남자친구는 화장품 사달라고 하면 기꺼이 사주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쪼잔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과 경제적 능력을 연결시키는 아내의 사고방식이 저를 숨막히게 했죠. 사랑한다고 해서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 아내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매달 카드값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자가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죠.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더 바빠진 걸 오히려 원망했어요. 요즘 나랑 시간도 안 보내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답답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점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좀 아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아내는 화를 냈어요. 여기서 뭘 더 아끼라고 하는 거야? 네가 돈을 더 벌면 되잖아.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매일 싸우게 됐어요. 저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했지만 대학도 나오지 못한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2개씩 뛰어도 아내의 소비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카드값 독촉 전화를 여러 통 받았던 터라 깜짝 놀랐죠. 여보, 오늘 뭘 샀어?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쇼핑 갔다가 원피스 몇 벌이랑 구두 샀어. 아, 그리고 화장품도. 얼마나 썼는데? 70만 원 정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12시간 일해서 겨우 15만 원을 벌었는데 아내는 몇 시간 쇼핑으로 70만 원을 쓴 거예요. 5일치 일당을 한 번에 써버린 셈이었죠. 여보, 우리 상황 알잖아. 카드값도 밀려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써? 그러자 아내가 발끈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썼다고? 친구들은 한 번에 100만 원씩도 쓰는데. 나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라고? 그래도 우리 형편에. 형편. 맨날 형편 얘기 좀 그만해. 그럼 당신이 더 벌어와. 다른 남편들처럼. 그날 밤새도록 싸웠어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고 아내는 자신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저를 탓했어요. 결국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죠. 3일 후에 아내가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더 악화됐어요. 아내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유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혼자만 쪼들리게 산다고 울면서 그러더구나. 나도 부모인지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노력만으로 벌어지는 건가? 차라리 우리가 도와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실제로 제가 부족한 게 맞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어요. 그날부터 밤 11시에 본업이 끝나면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소비 패턴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바빠진 틈을 타서 더 자주 쇼핑을 다녔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잦아졌고 그때마다 돈이 나갔죠.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카드 빚이 1,0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은 늘어만 가고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지긋지긋해.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지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싸움, 늘어만 가는 빚, 서로를 원망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알겠어. 이혼하자.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2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이혼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 가난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식당에서 불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본업으로는 중식당에서 요리를 배우며 일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요리의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짜장면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고 쉬는 시간에도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8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미천도 생겼고요. 망설임 없이 독립을 결심했어요. 처음 연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5개가 전부인 작은 중식당이었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육수를 우리고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놓았죠. 처음 몇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손님이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숨은 맛집 발견. 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때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입소문을 낳아서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가 됐죠. 정말 꿈 같았어요. 그 무렵 저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바쁜 시간에 혼자 허둥지둥할 때면 서빙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제가 아플 때는 죽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따뜻함이 너무 고마웠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배려와 사랑이었죠.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1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거예요. 아내의 도움으로 가게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어요. 2층 규모의 큰 중식당으로 키웠어요. 직원도 10명 가까이 고용하게 됐고 매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이제 35살이 된 저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10년 전 가난 때문에 이혼당한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죠.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하자가 많아서 주인 집에서 공사를 한다고 며칠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참에 새로 집을 마련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 동안 며칠간 단기 월세를 얻기로 했어요. 살던 집에서 공사하는 동안 불편하게 지내느니 차라리 깔끔한 곳에서 지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가게 근처 부동산에 갔어요. 사실 월세라고 해봐야 한 달 정도만 쓸 임시거처였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갔던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10년 전에 이혼한 전 아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하필 그 부동산에서 마주칠 줄이야. 순간 어색했지만 저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굳이 마주할 이유도 없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사장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사장님, 단기로 월세 구할 수 있는 곳 있나요? 한 달 정도만 쓸 건데요. 그런데 전 아내가 제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그 나이 먹고도 아직도 월세 구하러 다니네. 이혼 참 잘했다. 여전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를 그때 그 가난한 남자로만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조롱하다니.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전 아내 앞에 탁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전 아내는 명함을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중식당. 대표? 부동산 사장님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모르셨어요? 여기 바로 옆에 새로 크게 확장 이전한 중식당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세요. 요즘 완전 맛집으로 소문났는데. 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큰 중식당이 당신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굳이 설명해 줄 이유도 없었고 그 표정만 봐도 충분히 알아들었을 테니까요. 그러자 전 아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나는 당신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생각했어.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너무 뻔해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연이긴 한가 보다. 이런 데서 만나네. 시간 있으면 밥 한번 먹자.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전히 저는 무시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제 아내는 원래 애교가 많고 다정한 성격이에요. 저를 보자마자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때? 어떤 곳이 좋겠어?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전 아내 눈에 들어갔을 거예요. 전 아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사장님,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전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부동산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가끔 동네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전 아내도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저 역시 굳이 신경 쓰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참 아이러니해요. 10년 전 그때 저를 가난하다고 떠난 사람이 이제는 제가 성공했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관심을 보이려고 했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에게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소중한 아내가 있으니까요. 물론 가게 확장하면서 빚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계획대로라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 때 함께 고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줄 진정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새로 인테리어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가게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 10년 전 그때를 떠올려 보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지금의 행복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가게도 더 발전시키고 언젠가는 빚도 다 갚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인생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던 일들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나중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차요. 10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날 부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묘한 기분이 들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죠. 통쾌하다는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계기였달까요? 아내와 함께 새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자고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저의 노력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는 확신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위험 요소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 때 함께 고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줄 진정한 동반자가 있으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의 일은 저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죠.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힘들었던 과거도, 행복한 현재도, 그리고 희망찬 미래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아내와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되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